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우선 한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네 가지 데이터 방식에는, 데이터 저장 방식에는 이거 자장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저장입니다. 예. 이 저장 방식에는 이제 프로퍼티 리스트를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아카이브, 그리고 SQLite, 여기서 iOS의 그 관계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QLite 3와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데이터와 같은 요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iOS 파일 시스템에 맞춰서, 그쵸? iOS 파일 시스템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방식 말고도 어떤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이제 보통 C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보통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읽고 쓰죠. 그 경우에는 C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에는 파일 오픈, 그렇죠? 파일 오픈과 같은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그 C 언어 방식,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되겠죠. 전통적인 이런 C 언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그 코딩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접근 방식보다는 지금 설명드린 이 프로퍼티 리스트나 그 다음에 아카이브, 그리고 SQLite 코어데이터와 같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더 쉽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샌드박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이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샌드박스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러죠? 일단 보호된, 그쵸? 어떤 영역 안에서, 어떤 보호된 영역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동작을 시키는 어떤 그런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샌드박스의 개념은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서 그쵸? 유래됐다고 하죠. 이게 이제 어떤 쉽게 얘기해서 모래통 박스라고 그러죠. 모래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얘들이 놀다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어떤 그런 모래박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 IT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이렇게 그 개념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일종의 어떤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어떤 외부의 어떤 공격, 외부의 어떤 공격 프로그램들로부터 보호하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영역을 두고 그 안에다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갖다 이제 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 침투 같은 것들을 일단 막을 때도 어떤 악성 바이러스 같은 이런 침투를 막을 때도 이런 보호대 영역 안에서 이런 샌드박스를 두게 되게 되면 그런 악성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일종의 이제 어떤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iOS에서는 이런 그쵸? iOS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안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모바일 쪽이 원래 자체가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OS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유일한 위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안상의 이유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의 샌드박스로 알려진 그런 보안 기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파일 시스템을 갖다가 그 어떤 유일한 위치로 제한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그 샌드박스와 같은 그런 보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의 파일이라든지 프리퍼런스라든지 또 네트워크 리소스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접근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그 보안 소프트웨어 어떤 그 보호된 영역에서의 그런 제한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죠. iOS에서 그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은요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어떤 보호된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설치가 될 때는 어떤 식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어떤 고유의 식별자가 있어서 그 식별자는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이제 틀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식별자를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뭐 디렉토리와 이제 그 식별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루트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와 어떤 식별자를 사용을 해서 어떤 경로를 생성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일단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여기서는 이 어플리케이션 샌드박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일종의 어떤 그 보완을 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한 그 제한 어떤 위치의 제한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더 쉽게 얘기해서 뭐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종의 그 보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안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인데 이 샌드박스도 어떻게 보면 그 보안 기능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폰에서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프로퍼티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객체 아카이브나 SQLite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코어 데이터와 같은 이런 그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이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다큐먼트라고 하는 이 폴더입니다. 다큐멘트라는 폴더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네 가지의 그 데이터 저장 방식에 이렇게 루트 되어 있고 이제 다큐멘트라고 하는 폴더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자신만의 다큐멘트 폴더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다큐멘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다큐멘트 디렉토리 안에 그 파일만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디렉토리 안에 자신만의 다큐멘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샌드박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다른 외부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그죠? 외부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위치. 따라서 이제 뭐 공격을 어떤 뭐 완벽하게 방지를 할 수 없겠지만 자주 이렇게 샌드박스를 설정해 두면 어떤 그 해로운 어떤 그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는 완벽하게 보호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외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묶여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모두 그 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다큐멘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이제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각각 자기만의 다큐멘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서 이렇게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다. 라는 정도의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인드 윈도우를 열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홈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아이폰, 시뮬레이터, 유저 이렇게 폴더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요 폴더 안에 이제 요 보시면 이제 아이폰 시뮬레이터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저에는 여러분 SDK 버전 있죠? 여러분 그 SDK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이제 4.3을 쓰고 있어요. 이제 4.3. 그래서 4.3 버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디렉토리에 여러분 SDK 버전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4.3 버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동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4.3 되어 있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 디렉토리 구성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아이폰, 그다음에 아이폰 시뮬레이터 4.3, 저 같은 4.3이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요 안에 이제 이런 형태로 요 안에 이제 그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폴더는 iOS에서 그쵸? iOS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그런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개발 환경은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SDK 버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구성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그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떻게 해요? 이 어플리케이션 폴더 안에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폴더 안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여러 디렉토리들 사이에서 이제 .sv 파일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뭐 일단 디렉토리들 사이에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sv 파일은 이 파일은 시뮬레이터가 이제 보통 대부분 개발 과정에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뮬레이터가 파일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설정 값들을 보관하고 있고요. 이 파일 안에는.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여러분이 만든 예제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와 예제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예제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다큐멘트, 라이브러리, 팀 폴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폴더를 열어주게 되면 이 폴더를 열어주게 되면 어떤 그 긴 문자열로 문자열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 문자열로 된 다양한 여러 가지 폴더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파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GUID라고 그러죠. GUID. 어떤 세계적으로 고유한 식별자, 그쵸? 그런 식별자 형태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코드에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어떤 그런 파일들과 폴더가 되어 있고요. 이 폴더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SV 파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원 파일들, 뭐 다큐멘트, 라이브러리, TMP 폴더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각각의 이 폴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큐멘트 폴더에 저장되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큐멘트 폴더에는 자, NS 유저 디폴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NS 유저 디폴트 클래스를 통해서 저장한 이제 환경 설정 데이터들, 이런 환경 설정 데이터들을 제외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데이터들이 이 다큐멘트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NS 유저 디폴트를 통해서 저장된 이런 환경 설정 데이터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런 환경 설정 데이터는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preference라고 하는 디렉토리 요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MP 디렉토리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임시로 사용하는, 그쵸? 템프 디렉토리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큐먼트 그리고 프레퍼런스 폴더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프레퍼런스 폴더와 그다음에 TMP 디렉토리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지는 알아두셔야겠죠. 이제 이 TMP의 만약에 TMP의 이제 파일들, TMP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은요, iOS 기기가 동기화가 될 때, 즉, 동기화가 될 때 아이튠 있죠? 아이튠. 아이튠에서, 백업을 하지 않습니다. 백업을 하지 않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파일 시스템 공간을 만약에 불필요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템프 폴더 내에 있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갖다가 적절히 지워주기도 합니다. 그쵸? 일단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파일을 갖다 지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템프 디렉토리는 임시로 사용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파일이 아니죠. 여기 있는 파일들은 그때그때 지워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럼 다큐먼트 디렉토리에 있는 경로를 가져오기, 즉 다큐먼트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큐멘트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방법에는요, ns search space for directory 디렉토리스 인 도메인이라고 하는 C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다양한 디렉토리의 위치를 갖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홈 디렉토리의 경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홈 디렉토리의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렉토리의 위치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ns search 요 함수는 그렇죠? 도메인 요 함수가 제공하는 많은 기능들은 Mac OS X를 위해서 설계되었다. 예, 근데 처음에는 OS X를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 사용될 때는 반환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요. 이렇게 반환값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함수가 반환할 수 있는 디렉토리들은 아이폰상에 이제 실제로 존재를 하지 않거나 샌드박스 메커니즘 때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 OS X 같은 경우에는 이 샌드박스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폰처럼 이렇게 샌드박스 메커니즘이 보안 기능이 이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능이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디렉토리들 때문에 이런 반환값을 그렇죠? 아이폰에서 하는 반환값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경로에서 다큐멘트 디렉토리에 접근을 해서 경로를 가져오는 방법은, 자, 이와 같이 ns 스트링으로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패스라고 하는 포인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도메인을 적어줍니다. ns search space for directories in doma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수 값을 두 개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yes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요 첫 번째 상수는요, ns 다큐멘트 디렉토리죠. 요 ns 다큐멘트 디렉토리는 그죠? 현재 다큐멘트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를 찾는다 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큐멘트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를 찾는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ns 다큐멘트 디렉토리는 다큐멘트 디렉토리의 경로를 가져올 때 인자로 사용하는 상수다. 여기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은 그렇습니다. 디렉토리에 대한 다큐멘트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상수가 있죠. ns user domain mask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상수는요. 검색 대상을 갖다가
어플리케이션의 샌드박스로 제한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샌드박스로 제한을 하고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맥 OS X에서는 이 상수가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검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NS 유저 도메인이라고는 이 상수가 맥 OS X에서는 이제 홈 디렉토리의 영역을 두고 그 영역 안에서만 어떤 파일을 일단 가질 수가 있는데 맥 OS에서는 이 홈 디렉토리를 검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요 부분을 볼게요. 여기 다큐멘터리 디렉토리에서 이제 패스의 오브젝트 인덱스 제로요. 그 다음 코드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패스 보시면 요 패스 이제 배열 포인터죠. 따라서 요 배열입니다. 제가 이 배열이에요. 배열 ns array가 되겠습니다. ns array. 잘못 적었나요, 이거? 일단 요 배열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이 패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배열이고요. 일단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에서 object at index에서 제로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요 제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요 조건 샌드박스 내에서 S 다큐멘터리 디렉토리를 찾는다는 얘기인데 요 조건과 만약에 일치를 하게 되면 그쵸? 그 패스에 대한 이 패스 객체가 되겠죠? 이 패스 객체의 첫 번째 인덱스, 이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을 갖다가 이 다큐멘터리 디렉토리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패스 값을.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죠? 왜 0일까요? 0인 이유는 그렇죠.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유일하게 하나만 하나만 갖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디렉토리는 한 개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다큐멘트 디렉토리는 항상 요 배열에 있어서 0번째 그렇죠? 0번째 인덱스에 있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그렇겠죠. 당연히. 따라서 디렉토리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0번째 있게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디렉토리 값은 다큐먼트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 포인터에다가 넣어주게 되겠죠. 그 디렉토리 위치 값을. 자, 그러면 이 이제 조율을 했어요. 좀 봅시다. 자, 요 이제 전부 나오죠. 디렉토리를 찾을 때 검색 범위를 어플리케이션의 샌드박스 안으로 제한을 해줬고, 그 다음에 요 상수를 사용하는 것은, 유저 도메인의 상수를 사용하는 것은 디렉토리의 검색 범위를 이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안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OS X에서는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함수가 검색한 경로를 이제 배열값으로 반환을 해도 우리는 배열의 0번째 요소가 다큐멘트 디렉토리 경로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의 다큐멘트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단 하나의 다큐멘트 디렉토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환받는 배열에는 오직 하나의 경로만이 들어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NS 스트링을 반환하는 이제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조회한 경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의 위치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즉 다시 얘기해서 경로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s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파일 네임을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참조 포인터를 만들어서 자, 지금 저희가 앞에서 찾아온 이 경로가 되겠죠. 다큐멘트 디렉토리. 그렇죠.
이제 찾아온 경로값, 다큐멘트 디렉토리죠. 그래서 이 다큐멘트 디렉토리에다가 string by appending, pass component라고 해서 해당 파일명을 갖다가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새로운 파일 이름이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파일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보면 더 파일 txt 파일로 이제 생성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디렉토리 내 다큐먼트 내에 있는 더 파일 텍스트 파일에 대한 정체 경로가 어디에 들어간다?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다큐멘트 디렉토리 아까 찾아왔죠, 경로. 예를 들어서 루트에 다큐먼트 어쩌고저쩌고 다큐먼트에 그다음에 더 파일 텍스트 txt 파일이죠. 파일 .txt 파일이라고 이 전체 경로 값이 자, 이 파일 네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파일 네임. 자, 요거는 포인터지만 실제 파일 네임에는 이 경로 값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 경로 값이.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 파일 네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파일 네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디렉터리 내에 있는 이 파일을 읽고, 그렇죠? 읽고 쓰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네임까지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템프 디렉토리에 대한 템프 디렉토리의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방법, 즉 다시 얘기해서 경로를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우선 임시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큐멘트 디렉토리 접근 방법보다 더 쉽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ns-temporary 디렉토리라고 하는 요 이제 파운데이션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운데이션 함수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템프 디렉토리의 그 전체 경로를 담고 있는 문자열 포인터를 갖다가 반환을 하게 됩니다. 문자열 포인터 전체 경로를 담고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템프라고 하는 패스에다 이제 전체 경로 값을 가져오게 되면 요 이제 템프 패스를 이용을 해서 파일명을 앞서 했던 것처럼 첨부하게 되면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에 대한 경로를 모두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빠졌는데요. 여기서는 ns string 해주시고요. 자, string에 예를 들어서 템프 파일, 여기다 제가 직접 적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ns string 해주시고, 자, 템프 파일 포인터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템프 패스, 이제 앞에서 생성된 전체 문자의 경로가 되겠죠. 템프 패스에다가 앞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메소드 중에 string by append, 그쵸? string by appending 패스 해주시고, component, 그쵸? component 요 메소드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당 파일명을 템프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템프 파일의 txt 파일이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해당 템프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 즉 템프 파일 텍스트의 어떤 전체 경로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템프 디렉토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큐멘트 디렉토리와 템프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파일 저장 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